이번에 정우성 씨가 요즘에 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결혼은 할 생각이 없는데 아빠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사실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정우성 씨처럼 결혼은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혼외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각자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되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 있는 40대 이상 싱글인 알파남과 결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도축론이라든지 아니면 퐁퐁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능력이 있으면요, 이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분들이 호감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호감을 표현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해서 혹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쓰면서 살고 싶어하는 여자들, 그리고 꽃뱀 같은 여자들, 그리고 정말 사랑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시를 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정우성 씨가 아이가 있어도 이분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애 혹은 잠자리 섹스 파트너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결혼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런 알파남들이 생각보다 많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부유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해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물론 중고등학교 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과 별개로 자기 재산이 500억 이상 있는 40대 이상의 알파남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왜 알파남들하고 결혼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정우성이 왜 결혼을 못하고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능력 있는 40대 이상의 정말 알파남과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알파남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능력 있는 40대 이상 알파남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가 이상형 조건이 너무 많아요. 즉, 눈이 하늘 끝까지 달려 있어서 눈이 너무 높아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외모, 나이, 속궁합,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과 직업, 학력, 그리고 집안과 사회적 위치까지 다 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능력이 있으면 외모만 볼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말로는 외모를 본다고 얘기하고 외모를 정말로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외모의 급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정말 높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알파남들이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들이 B급, C급이라도 연예인급이 많고, 혹은 미인대 출신이라든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여성분들과 만나보거나 사귀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돈이 좀 많다거나 능력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많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연예인급의 여성분들을 한두 번 만났든 10번을 만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자기가 만났었던 최고의 상대방 여자를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들을 만나면 다른 조건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연예인급도 아닌데 그러면 돈은 좀 모아놨을까? 그래도 개념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좀 외모가 이 정도가 되면 나이가 좀 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래도 집안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조건들이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형의 조건이 붙기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외모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쁘고 어리고, 그리고 연예인급, B급, C급, A급이든 아니면 미인대 출신이든 만나보고 사귀어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자기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30대 알파남과 40대 알파남과 50대 알파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부동산 재산이 300억 있고 500억 있고 1000억이 있어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소개도 들어오고, 그리고 소개받을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40대 중반이 딱
딱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서 자꾸 원하는 조건들이 높아져 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물론 많아도 상관이 없지만 외모 관리가 점점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나이 들어간 자기의 외모나 혹은 나이,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요. 자꾸 과거에 만났었던 과거의 영광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형 조건 중에서 두 번째가 나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이는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성을 찾습니다. 물론 여성의 외모가 동안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이가 어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나이가 어디서든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살에서 10살 차이는 돼야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일부러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이 그 30대 초반, 20대 후반 뭐 요 정도의 연령대가 워낙 많았었고 그 여성분들이 자기를 좋다고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자기의 눈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상형 조건 중에서 세 번째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추가되는 조건이 바로 속궁합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요, 속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중요하고 결혼해서도 이 잠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섹스 먼저 하고 연애는 나중에 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마인드 때문에 원나잇으로 끝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속궁합 맞춰가지고 사귄다고 끝은 아닙니다. 사귀고 나서도 끊임없이 여자의 조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다 통과가 돼도 이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속궁합이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떠난다. 그래서 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속궁합이라는 건 사귀지 않고서는 절대 서로 맞출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형 조건 중에서 또 여성의 경제력과 직업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자가 정말 어리고 예쁘고 뭐 그렇다면 다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일반인인데 아무리 연예인급이라고 하더라도 경제력이라든지 직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경제력이나 자산이 있으면 여성의 경제력이나 자산을 꼭 보지는 않는 경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업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여성은 기피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성은 스폰서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 꽃뱀으로 돌변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직업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력 혹은 직업을 봅니다. 이성형 조건 중에서 학력 을 보는데요. 학력이 꼭 스카이, 뭐 인설, 뭐 이렇게까지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남자하고 대화를 할 때 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서 외모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실제로 외모하고 나이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은 실제로 속궁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 안 통해도 돼요. 그냥 외모하고 나이만 있으면 돼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속궁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잠자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어느 정도 통했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욕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화라는 건 그냥 단지 취미가 맞는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방하고 티키타카를 할 때 대화의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학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특히 어리고 예쁜 것만 찾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위치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거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높아야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높은 사람들은 경쟁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경쟁 환경에서 생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존한 사람들, 과거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왔던 왕들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외모와 나이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 편력이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화가 통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까지 본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경제력까지 본다라는 것, 특히 이 남자의 남성 호르몬과 같은 맥락으로 여자의 이 직업이라든지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형 조건 중에서 사회적 위치가 꼭 들어가지는 않지만 왜 사회적
사회적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거, 경쟁이라고 하는 건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경쟁하고 경쟁에서 쟁취해야 이룰 수 있는 게 사회적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성욕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 높은 남자들은 성관계를 굉장히 즐기고, 그리고 그 성욕이 왕성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남자의 성욕을 따라가지 못해서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알파남들, 그리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정말 그 여성 호르몬이 높은 여자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분들은 체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체력적으로 속궁합에 맞지 않고, 그렇다면 이 알파남들이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사실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여자, 그리고 경쟁심도 있으면서 사회적 위치에서 그 경쟁에 살아남은 여자여야지 이 남자와 비슷한 이 체력과 남자와 비슷한 성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여성스러우면서 에스트로겐이 높으면서 테스토스테론도 같이 높은 사회적 위치를 쟁취한 여자들을 만나기가 어렵겠죠. 심지어 이런 분들은 또 집안까지 봅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파남들은 여자의 부모님 직업까지 바라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적어도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의 부모님까지 책임지고 싶은 남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알파남들이요, 개념 있는 여자들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개념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게 사실 가정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까지 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파남들은 자신의 경제력과 자산 정도면 얼마든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자산과 성공한 알파남들을 남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능력이 있을수록 아무나 만나서 소개를 받고 아무나 만나서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적어도 이 여자들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결혼 생각이 있는 알파남들은 이렇게 저희같이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이런 거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맞춰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돼도 사실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40대 알파남들은 똑똑하고 어리고 집안 좋은 여자들도 많다 봤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찾는다. 능력 있는 40대 이상의 알파남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알파남과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가 여자의 임신 공격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알파남들 공략법 중에 여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임신 공격, 즉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오늘은 안전한 날이야 그래 놓고 남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자가 임신 공격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들을 남자들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실제로 하러 온 남자분 중에 분명히 생리 날짜로 따졌을 때 안전한 날이 아닌데 안전한 날이라고 빡빡 우겨다가 걸린 거예요. 여자가 결국 헤어진 거죠. 조금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면 계산 조금만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 여자분들도 바보같이 이 임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정우성처럼 누가 봐도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사회적 위치 있고 누가 봐도 뭔가 많이 이뤄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나잇을 하더라도 사실 임신 공격을 굳이 남자한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귄 사이에서는 어렵죠. 근데 정우성처럼 임신 공격이 들어와도, 혹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결혼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문제, 재산 분할, 이것까지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상대방이 임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알콩달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알파남들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아이는 책임질게, 근데 결혼할 계획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계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만 키우면 양육비만 들어가지만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면 이혼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여자는 정말 사랑해서 이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끝까지 책임지고 싶을 때 결혼을 하는 거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고 결혼까지 하는 건 아니다. 능력 있는 40대 이상
알파남이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원나잇용과 연애용과 결혼용 여자는 다르죠. 원나잇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몸매, 외모 살짝 괜찮으면 그냥 잠자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속궁합이 맞는지 혹은 외모와 몸매가 괜찮은지 정도만 맞으면요, 원나잇은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안 통해도 되거든요. 근데 연애용 여자는요, 대화 정도는 통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야 돼요. 하지만 결혼용 여자는 달라요.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요,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존중감도 들어야 되고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는 결혼까지 가지 않아요. 적어도 공주가는 아니어야 되고, 결혼할 여자는 집착녀도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할 여자는 가정교육도 잘 받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결혼할 여자까지는. 물론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까지 장착되어 있는 여자들은요, 괜찮은 집안에서 괜찮은 가정교육을 받아줄 확률이 높고 직업도 괜찮거나 학력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죠. 즉 알파남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요, 결국 대화도 잘 통하고 속궁합도 잘 맞으면서 외모도 괜찮고 가정교육 잘 받은 정말 개념이 있는, 사고방식이 괜찮은, 지적 수준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력이 좋아지고 자산도 많아지죠. 물론 경제력이 있는 싱글 남성은 외모 관리도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 여성들이 호감을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점점 차고 연애 경험이 늘어날수록 사실 기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씩 늘어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힘들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외모만 중요했던 남자가 연예인급 혹은 미인대의 출신도 만나보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모 하나 믿고 갑질하거나 공주대접 받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되어본 그런 남자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가정교육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집안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점점 포기해야 되는데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완벽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어렸을 때 상처를 줬었지만 상대방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거나 개념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점점 나이 들면서 철이 들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점점 괜찮은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 돕고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혼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